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메이트 송거동입니다. 이번 시간 문제풀이 같이 한번 진행해 볼 텐데 우리가 배웠던 개념과 이론이 문제풀이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실전 학습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문제를 혹시 보신 분들 계시면 문제가 잘 안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론을 봤다 그래서 100% 문제풀이를 다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론을 도대체 왜 본 거냐면 문제풀이 했을 때 막히잖아요. 그 막힌 부분을 해설과 영상을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이론을 배운 사람들은 그 과정이 정말 빨라요. 하지만 이론을 보지 않았다면 그 과정에서 결국엔 이론만큼 했던 거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을 반드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풀이 풀면서 이론에서는 이렇게 했었지 한번 상기시켜 보면서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속 하나 드릴게요. 문제풀이 할 때 정말 꼼꼼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풀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같이 러닝하는 거니까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회로에서의 전류 방향을 옳게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기 회로를 딱 주고 전류의 방향을 찾는 문제네. 그럼 이거 보세요. 전원이 지금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전류 어디로 흐르는 거야? 여러분 전류는 일단 기본적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고 어디 쪽으로 흘러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그쵸? 긴 쪽이 플러스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니까 얘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쏘고 이 친구는 반시계로 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25만큼 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저한테 막 50만큼 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겨요? 여러분이 이기죠. 그런데 저도 25만큼 반항을 했으니까 여러분 쪽에서 저한테 25만큼 밀려나겠죠. 여러분이 50만큼 쏘고 있었으니까.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이쪽으로 50 쏘고 이쪽으로 25 쏘고 있으니 누가 이깁니까? 50이 이기죠. 그러니까 이건 전기적인 압력이니까 이쪽으로 압력이 더 세죠. 그래서 얼마만큼? 25만큼 이쪽으로 밀어낼 겁니다. 그러면 전류가 어디로 흐르겠어요?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겠죠. 25V만큼. 그래서 정답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른다.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1번 살펴보고 우리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I1은 40A, I2는 12A, I3는 15A, I4는 10A일 때 전류 I5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건 뭐예요? 키르요프 제1법칙, 전류법칙. 이미 노드를 기준으로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대수합은 0이다. 혹은 같다. 자, 들어오는 건 뭡니까 지금? I1 들어오고 있죠. I2 들어오고 있죠. 그 다음에 I4 들어오고 있죠. 나가는 거는 5와 3네요. 그럼 식을 세울 수 있어요. I1 더하기 I2 더하기 I4 이거는 뭐랑 똑같아요? 3와 5 I3 더하기 I5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 구하라는 건 뭐예요? I5 구하래요. 이거. 그러면 I1 더하기 I2 더하기 I4 마이너스 I3는 I5가 되겠다. 근데 I1이 40이라고 했고 I2가 12, I4가 지금 10, 그 다음에 I3가 15. 이거 계산하면 뭐예요? 이거 계산하면 47 나오나요? 47. 그래서 40에 12 더하면 52, 62. 여기서 15를 빼니까 47A.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I5는 47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3번으로 넘어가 보죠. 자, 3번입니다. 그림에서 AB 단자에 200V를 가했대요. 저항 2ohm에 흐르는 전류 I1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즉, 이 친구 구해달라고 하네. 그럼 이거 딱 봐도 뭡니까? 전체 전류 구해서 전류 분배 법칙 적용하면 충분히 구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3번을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 이거 일단 회로를 간단하게 바꿔볼게요. 지금 쭉 와서 이 친구가 2.8ohm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 둘이 직렬이에요? 병렬이에요? 병렬이죠. 이걸 하나로 합쳐보자고요. 하나로 합치면 이런 식으로 회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2.8ohm이 되고 이 친구가 합분의 곱이죠. 2 더하기 3 분의 2 곱하기 3 하면 6, 1.2죠. 그래서 1.2ohm. 이 둘을 또 하나로 합칠 수가 있네. 그러면 이거 결국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로 합치면 이게 4ohm이 되나요? 4ohm. 근데 몇 볼트 걸려있대요? 여기가 AB 단자잖아요. 다. 여기 AB. 200V 걸려있대요. 전류 I1 구하래요. 그러면 전체 전류. 여러분 지금 전체 저항과 전체 전압을 알고 있으니까 이곳에 흐르는 전체 전류 I는 R분의 V니까 50A가 되겠다. 즉 여러분 이 전류가 지금 이 I가 50A가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 어디? I1에 흐르는 전류가 궁금하더라. 그래서 I1에 흐르는 전류는 전류 분배 법칙이죠. I1 여기 있으니까 2, 3를 더해요. 2 더하기 3 한 다음에 어디서 전류가 궁금하다고요? 2옴에서. 그러면 2옴을 올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 저항을 올려주자고요. 그래서 3이 됩니다. 곱하기 전체 전류 50을 하게 되면 되죠. 그러면 2 더하기 3은 5. 5랑 50이랑 약분돼서 10만 남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30A가 도출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회로를 보면 차근차근 너무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한 단계 밟아 나가다 보면 우리 원하는 도착지에 도착을 하게 될 것입니다. 3번은 이쯤 보고요. 우리는 4번으로 갑니다. 자, 4번입니다. 회로의 3옴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무엇인가? 지금 보면 전압원과 전류원 두 개가 있습니다. 이럴 땐 한 번에 해석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친구를 없애보는 거예요. 이 친구 없앨 땐 개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회로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자 3옴 이곳은 2V. 그러면 지금 이 친구랑 이 친구 직렬이에요? 병렬이에요? 병렬이죠. 병렬이면 어때요? 전압이 동일하다. 그래서 3옴에 2V 걸리겠죠. 일단 2V에 의해서 이곳에 2V가 걸린다까지 알겠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자, 또 쪼개볼게요. 두 번째. 근데 그럼 이 친구에 의해서도 뭔가 전압이 걸리지 않을까요? 자,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를 없앨 겁니다. 근데 전압원은 없앨 때는요. 단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는 지금 전류원 없앨 때는 이게 전류원이거든요. 개방시켰잖아요. 전압원 없앨 때는 단락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쭉 그어놓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의 회로가 됩니다. 쭉 되고 3옴 있고 이렇게 회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3옴. 그 다음에 여기는 1A.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저항이 아무것도 없죠. 여기 저항 있죠. 자, 여러분이 전류예요. 여러분이 전류 입장이 됐을 때 저항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저항 없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당연히 저항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겠죠. 그래서 쭉 가다가 갈림길을 만났네. 근데 내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야. 저항이 있는 곳, 저항이 없는 곳. 하지만 나는 저항 싫어. 다 저항이 없는 곳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곳은 없는 회로가 되는 거예요. 이상적으로. 전압 걸립니까? 안 걸리죠. 그래서 결국엔 그냥 2V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2V만 걸리게 된다. 자, 5번 같이 볼게요. 회로가 막 복잡해 보여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천천히 한번 가보자고요.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스위치를 닫기 전 전류계의 10A가 측정되었다. 스위치를 닫은 후에는 몇 A가 측정되어야 되는가? 두 가지 구간으로 나눴네요. 자, 스위치를 닫기 전 10A 측정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이게 언제라고요? 스위치를 닫기 전. 그럼 여기까지 한번 보자고요. 오케이, 보아하니 똑같이 한번 그려보겠어. A 하고 쭉 갑니다. 3옴과 6옴 이거 하나로 합치고 싶다, 그죠? 그럼 두 개니까 합분의 곱 되죠. 9분의 18 하면 합분의 곱 되죠. 그러면 2옴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얘가 2옴이에요. 이거 병렬 합성 저항하면 2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S가 지금 열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류가 이렇게 막 왔다가 양갈래 나뉘어 왔다가 다시 만나죠. 그럼 여기서 전류가 이쪽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려 있으니까 못 가죠. 사실상 없는 회로라고요, 지금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 그러면 사실상 이 길밖에 없으니까 이 회로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쭉 오다가 여기가 그냥 4옴이다. 이렇게가 끝이에요. 그 양단 지금 이렇게 있는 거고. 이때 몇 암페어 흘렀대요? 이 전류계거든요. 전류계 10A가 측정되었대요. 즉 이곳으로 지금 가는 전류가 지금 10A예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여러분 이 양단에 몇 볼트의 전압이 걸려 있는 겁니까 지금? V는 IR. V는 IR. 그래서 전압은 60V가 걸리는 거죠. 왜 60V예요? 전류와 저항 있으니까. 저항은 6옴이죠. 전류는 10A죠. 두 개 곱하면 10 곱하기 6이니까 60V. V는 IR에 의해서. 그래서 60V입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끊어서 뭘 알 수 있었어요? 이 회로에 지금 전체 걸려있는 전압이 몇 볼트라고요? 60V인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뒤에 읽어볼게요. 스위치를 닫은 후에 이번엔 스위치를 닫았대요. 자, 이제 회로가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이제 저 회로가 아니라 쭉 갑니다. 전류계 있고 여기 2옴은 똑같이 2옴이고 이번에 스위치를 닫았으니까 이 회로도 살려야죠. 그러면 4옴과 12옴이 병렬 연결돼 있죠. 그럼 저거 계산하면 합분의 곱이죠. 저것도 4 더하기 12분의 4 곱하기 16. 저거 계산해보니까요.
저걸 제가 계산해 보니까 3옴 나오더라고요. 3옴 합분에 곱하면. 저거 실제로 4 더하기 12, 4 곱하기 12 하면 3옴 나옵니다. 그럼 지금 이곳에 몇 암페어가 흐릅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근데 우리 지금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여기 양단에 지금 뭐라고요? 60V가 걸려 있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전류는 R분의 V죠. 그래서 여기에 이거는 전체 저항분의 전체 전압해서 R 값이 2 더하기 3은 5가 되고 V는 60이 돼서 12A가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닫았을 때는 12A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스위치를 열어놨을 때 저기 전류계, 즉 전체 전류 측정되던 게 10A였어요. 그런데 회로를 닫아버리니까 전류가 바뀌었죠. 뭘로? 12A로 바뀌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이 12A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어색하죠? 처음이라. 왜냐면 아무래도 이런 유형을 만났을 때 어떻게 풀이해야 되는지, 접근해야 되는지 아직은 서툴어서 그래요. 괜찮습니다. 그 서툰 과정이 있어야만이 나중에 능숙하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히려 지금 많이 서툴러 보는 게 좋아요. 자, 계속 가볼게요. 6번입니다. 10옴의 저항을 5개 접속했대요. 얻을 수 있는 합성 저항 중 가장 적은 값.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저항을 갖다가 직렬로 접속하면 값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커지죠. 근데 병렬로 접속하면 계속해서 그 값이 작아집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저 10옴짜리를 직렬 접속했을 때보다 모두 병렬 연결했을 때 그 값이 가장 작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옴의 저항, 얘가 10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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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직렬하는 것보다 10옴, 10옴, 쭉쭉쭉 5개까지 10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그 저항값을 낮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다 10이라는 얘기죠. 10, 얘도 10. 그럼 이거 합성저항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도 돼요. 자, 10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더하기 5번 해고 다시 10분의 1 해서 전체분의 1 하면 그 값이 나오죠. 근데 같은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을 때 공식이 있습니다. 같은 저항 N분의 R. 저항이 같을 때만 가능해요. 병렬로. N은 몇 개를 병렬로 연결했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몇 개요? 5개. 그 저항값이 뭐니? 하나당. 10이요. 그럼 이거 2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도 2옴이 나오고 이렇게 계산해도 2옴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까지 좀 알고 있으면 나중에 문제 푸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질 겁니다. 근데 저 이거 부담돼요. 그냥 이걸로 하셔도 돼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저 N분의 R 공식은 같은 저항이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 조건입니다. 자, 이제 7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길고 회로가 상당히 어색한데 처음이라 그래요. 이 유형을 우리 걸로 확실히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한번 볼게요. R1오민 저항에 R오민 가변 저항이 연결된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이 전류 I를 최소로 하기 위한 저항 R2 값은 무엇인가? 단 R은 가변 저항의 최대 크기이다. 자, 여러분 이 회로 보시면 이 R이 있죠. 가변 저항이란 얘기예요. 저항은 저항인데 그 저항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부터 이곳까지 어떤 저항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만약에 이곳부터 이곳이 지금 R이라고 했는데 이게 10옴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R2가 나 여기서 3옴만 가져갈게. 그러면 나머지 요 값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가 10이니까 여기는 7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회로를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저항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쭉 내려와요. 여기도 저항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저항이 있어요. 여기가 R1이고 여기가 R2, 그다음에 R-R2 이런 회로예요, 지금. 그다음 이곳에 전압 E가 인가되고 우리가 궁금한 요 I 값, I가 최소로 되는 저항값 R2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죠. I는 R분의 V. 근데 전체 저항, 전체 전압. 전류값이 지금 최소로 되기 위해서잖아요. 최소로 되려면 이 전체 저항값이 어떻게 된다고요? 최소값이 돼야 된다고요. 다시 저항값이 최대가 돼야 된다고요. 이 저항이 가장 큰 값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얘가 반비례하니까 가장 낮은 최소값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딱 느낌이 오네. 요 전체 합성 저항을 구하는 거니까 전체 합성 저항 구할 때 그 전체 합성 저항이 가장 큰 값을 갖게끔 하는 요 R2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조금
직관적으로 뭔가 느낌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회로가 R1은 그대로 온 거고 R2를 제가 여기다 갖다 표현한 거고 나머지 부분 있죠. 이 나머지 부분. 전체에서 R2만큼 뺀 게 나머지 부분이잖아요. 그걸 이렇게 갖고 온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 여러분 이 부분 잘 보세요. 전체 저항을 구할 건데 이 부분이 만약에 최대값이 되는 형태를 만들 수 있다면 이 회로의 전체 저항은 최대값이 될 거예요. 어차피 얘는 고정값이니까. 얘는 가변값이니까. R2를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 붉은색 부분만 제가 따로 떼우는 겁니다. 저 붉은색 부분을 따로 떼우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요. 지금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R2, 얘가 R 빼기 R2. 자,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얘네 둘이 병렬 합성 저항을 했을 때 가장 큰 값을 만드는 R2 값만 구하면 끝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보죠. 예를 들어, 여러분 예를 들어 R 값이 10까지 조정 가능하다고 해볼게요. 10옴. 10옴까지. 그랬을 때, 자, 이거 보십시오. R2는 예를 들어 R2는 2옴이래요. 2옴. 그러면 R 빼기 R2 이 값은 어떻게 해야 돼요? 10 빼기 2니까 8옴이 되나요? 8옴. 그 다음에 만약에 R2가 4옴이래요. 그러면 R 빼기 R2는 6옴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R2가 만약에 6옴이고 5옴이고 R 빼기 R2는 그냥 10 빼기 5니까 여기 5옴이 되네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R2가 이번엔 6옴이고 여기가 R-R2 이거는 10 빼기 6이니까 그대로 4옴 이렇게 되나요? 자, 이렇게 놓고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경우부터 네 번째 경우까지 한번 보는 겁니다. 1, 2, 3, 4. 어떤 구간에서 가장 큰 합성저항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요 R2, 2옴을 여기 넣었으면 요 R 빼기 R2를 이렇게 넣는 겁니다. 한번 해보죠. 2옴과 8옴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2옴과 8옴. 자, 첫 번째 2옴과 8옴. 2옴, 8옴. 여기가 2고 8이에요. 이거 합성정하면은 합분에 곱하면은 1.6옴 나오거든요. 1.6옴. 10분의 16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이번엔 4와 6이죠. 그럼 이제 여기가 2가 아니고 4와 6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되냐? 이 값이 합분에 곱이니까 2.45이 나와요. 2.45. 그러면 다시 이게 5랑 오면 합분에 곱하면 10분의 25 나옵니다. 그러면 2.5가 나오거든요. 자, 그럼 이제 5가 아니라 이번엔 6, 4로 가볼게요. 6, 4. 근데 이건 똑같죠? 이 두 번째 거랑 합분에 곱이니까 2.4옴. 자,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로써 알 수 있는 거. 지금 네 가지 구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가장 큰 게 뭐였어요? 쭉 어차피 가봤자 커지다가 서로 저항값이 같을 때 최정점을 찍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내용을 캐치해야 됩니다. 자, 그때 조건 뭐예요? R2랑 R-R2랑 같을 때 가장 큰 합성 저항을 만들어내네. 가장 큰 합성 저항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이것과 합쳐졌을 때 가장 큰 값을 갖는다는 얘기고 그때의 저항값은 가장 큰 값이기 때문에 전체 전류값은 당연히 작아지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왔어요, 이제. 결론 내릴게요. R2는 뭐랑 똑같아야 된다고요? R-R2. 이 조건일 때, 이 두 친구가 서로 같을 때 어때요? 최대 저항을 만들어냈어요. 최대 저항을. 그렇죠? 최대 저항 만들어냈죠. 그러면 이제 하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R2가 넘어가죠. 그러면 이 R2는 R입니다. 그럼 R2는 뭐예요? 2가 넘어가니까 2분의 R.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와, 어렵다, 그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고난도 문제 맞아요.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이런 문제만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어렵게 나와봤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지금 처음 문제 보는 거잖아요. 처음 문제 보는데 이 문제 풀 줄 아신 거면 그게 더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처음엔 모르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유형을 이제 하나하나 차곡차곡 익혀나가야 되고 그 익혀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배웠던 전기적인 어떤 개념을 떠올리기만 하면 이제 머릿속에 계속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쉬운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못 푸셨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저기 전류가 최소가 될 때 저항은 최대가 돼야 된다라는 어떤 출발점으로 이 문제를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8번으로 넘어가 보죠. 그림의 사다리꼴 회로에서 부하전압 VL의 크기는 몇 볼트가 되겠는가? 지금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의 몇 볼트 이거 구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잘 보시면 회로가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10, 10, 20, 10, 20, 10 뭔가 패턴이 있죠. 그럼 이따가 어떤 패턴적으로 풀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접지가 돼 있죠. 이거 그냥 하나로 다 이어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회로예요. 자, 그러면 뒤에서부터 해석을 하는 거예요. 10과 10이 직렬 연결입니까? 병렬 연결입니까? 지금 직렬 연결이죠. 왜? 여기서부터 쭉 옵니다. 어떤 갈림길 없이 만났잖아요. 직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합치면 뭐예요? 이거 20옴이죠. 자, 잘 보십시오. 20옴과 20옴 이거 직렬이에요? 병렬이에요? 병렬이죠? 병렬이죠. 20옴과 20옴 병렬입니다. 왜? 지금 이 친구가 없어지고 여기가 이제 20옴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럼 20과 20이 병렬 연결돼 있다. 그걸 그냥 전 동그라미 형태로 표현한 거고. 그러면 20과 20이 병렬이니까 합성 저항, 합분해 곱하면 10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여러분 여기까지가 지금 통틀어서 그냥 이거 통틀어서 10옴이 나온 거예요. 10옴. 10옴. 그러면 여기 10옴과 여기 10옴은 직렬이에요? 병렬이에요? 직렬이죠. 직렬입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네모를 크게 그려서 그렇지. 자, 여기서부터만 그려볼게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이 부분이 10이 되는 거고 제가 큰 박스 그린 게 이렇게 10옴이 되는 거예요. 서로 지금 직렬 연결이죠? 그러면 합치면 뭐예요? 25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또 합쳐지는 거예요. 이렇게가 뭐라고요? 이렇게가 이제 25옴이 되는 거죠. 이 10옴과 10옴이 합쳐졌으니까 그걸 하나로 합친 걸 제가 뭉뚱그려서 쓴 겁니다. 25옴. 그러면 이제 똑같이 가는 거죠. 20과 20은 아까와 같은 원리로 병렬 연결이죠. 그러면 10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네 다 지워지고 다 없어지고요. 이 전체가 결국에는 10옴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그려보는 거예요. 저기서부터 여기가 24V가 되는 거고 여기가 지금 아직 체크 안 한 10옴이 되는 거고 커다랗게 그린 네모 있잖아요. 그 네모가 이렇게 표현돼서 이게 10옴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곳에 걸리는 전압과 이곳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우리 이곳에 걸리는 전압 뭐야?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10 더하기 10 그리고 자기 거 10 올려놓고 곱하기 전체 전압하면 요 사이에 12V 걸리거든요. 여기에 12V. 여기가 12란 얘기는 이 점과 이 점의 높이 차가 12란 얘기예요. 즉 여기가 12V고 여기가 0V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24죠. 여기랑 또 얼마만큼 차이가 났던 거예요? 12만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4가 걸린 거죠. 그래서 24가 여기 10에서 12만큼 뺏겨서 12가 남았고 여기와 여기의 차이가 이제 12만큼 난다는 얘기죠. 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한 거냐면 다시 여러분 이 부분 있죠. 여기가 지금 12V란 얘기예요. 여기는 24V란 얘기고. 그쵸?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회로를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왔을 때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여기가 12V고 그럼 여기 이거 전체 아까 뭐였습니까? 이렇게 해도 여기 20옴이고 20과 20이 병렬이니까 이 자체가 10이잖아요. 그러면 10과 또 10이 직렬 연결된 형태니까 12를 사이좋게 나눠 먹겠죠. 그래서 여기가 12V가 걸리고 여기서부터는 여기는 그러면 6V가 걸리는 겁니다. 6V. 자,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도 10과 10이 나뉜다고요. 그러면 3씩 나눠 먹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에 3V가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VL 값은 3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수식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그림을 지웠다가 다시 그렸다가 하는 과정으로 충분히 구해낼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VL은 3V가 되겠습니다. 근데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형태는요. 이제 스킬로 풀이를 해주셔도 돼요. 자, 10 여기 10은 고정해놓고 10, 20, 10, 20, 10 즉 서로 절반씩 차이 나는 형태의 저항값들이 있다면 그냥 여기서부터 24 절반 나눠서 12 절반 나눠서 6 절반 나눠서 3 이렇게 오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서로 2배만 차이 나면 돼요. 저항값이. 그러면 이런 유형은 다 풀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체크해 주시고 우리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죠. 9번입니다. 다음 보기와 같이 두 개의 배터리를 전구 L과 직렬로 연결했을 때 L이 점등되지 않는 회로를 골라라. 여러분 여기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자, 램프를 킬 건데 1.5와 1.5 만나서 3V가 되겠죠. 서로 방향이 똑같아요.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 똑같죠. 얘 불 켜집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3 더 좋아요. 잘 켜집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고민이 되죠. 방향이 서로 달라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3V죠. 얘 1.5V죠. 누가 이겨요? 3V가 이기죠. 근데 1.5만큼 상쇄돼서 이기겠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3V가 이제 상쇄돼서 1.5V로 이 방향으로 전류가 형성되기 때문에 점등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문제죠. 이 친구 됩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서로 방향이 달라요. 근데 값도 똑같죠. 그러면 상쇄돼서 0이에요.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10만큼 쏘고 있어요. 여러분도 저한테 10만큼 쏴요. 누가 이깁니까? 이기는 사람 없죠? 10만큼 쏘면 여러분 상쇄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1.5씩 서로 반대로 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전류값이 상쇄돼요. 전압값도 상쇄되고 그래서 L은 점등되지가 않는다. 정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10번으로 가볼까요? 자, 10번. 그림의 회로에서 120V와 30V의 전화번에서의 전력은 각각 몇 와트인가? 단 전화번에서 공급 또는 발생하는 전력은 양수, 소비 또는 흡수하는 전력은 음수이다. 결국에는 이곳에 지금 전화번이 2개가 있고 각각에서 발생되는 혹은 소비되는 전력값을 구해봐라 이런 거네요. 이것도 지금 전원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쇄되는 방향이니까 바로 이제 진행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90V가 되는 거고 저항값은 하나로 합치면 45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곳에 흐르는 전류값도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이곳에 흐르는 전체 전류 I는 R분의 V에 의해서 2A가 됩니다. 즉, 이 회로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2A가 흐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2A가 지금 시계 방향이잖아요. 시계 방향. 그렇죠? 그러면 얘는 지금 반시계로 쏘죠. 그러면 저 친구가 소비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방향이 반대니까. 그래서 전류 I가 지금 2A인데 2A와 30V가 만나면 P는 VI라는 식이 있거든요. 전압 곱하기 전류. 그러면 60W가 되는 건데 방향이 지금 전류의 방향은 여기인데 이 친구는 여기에 쏘는 거죠. 방향이 반대죠. 60만큼 전력이 소비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60으로 갈 수가 있고 이 친구는 뭐예요? 2A와 120V가 이제 진행 방향도 똑같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도 똑같으니까 그냥 2개 곱하면 VI죠. 240W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이해 주시면 돼요. 11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는 몇 암페어인가? 여기 전체 전류를 구하라고 하네요.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 휘트스톤 브릿지 대각선끼리의 곱이 같을 때 가운데 전류 흐른다 안 흐른다? 흐르지 않는다. 그럼 이 친구 지금 대각선끼리 곱이 똑같네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4 곱하기 1 똑같네. 그럼 이제 회로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가운데 회로는 무시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이 친구가 2옴이고 4옴이고 1옴, 2옴 똑같은 회로예요. 여러분 똑같은 회로. 그 다음에 여기가 3V, 여기가 1옴. 전체 전류 이곳에 흐르는 I를 구하면 되네. 그럼 합성 저항을 구해야 됩니다. 자, 여기 2와 4가 더해지면 6옴이죠. 그래서 6옴. 1과 2가 더해집니다. 그러면 3옴이 될 것이고 자, 합분의 곱을 하고 싶어요. 이거 합분의 곱하면 뭐예요? 9분의 18이니까 2죠. 그럼 이 전체가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전체가 2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2옴과 1옴은 무슨 연결? 직렬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덩어리랑 이 1옴은. 그럼 3옴이에요. 그럼 회로를 다시 그러면 여기가 3옴, 그 다음에 이 전원은 3V, 전류 I는 뭐예요? R분의 V에서
3분의 3에서 1A가 흐르게 되더라. 그래서 정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소거해 가면서 풀이해 주시면 이것 또한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캐치해야 되는 것은 이 3옴이 회로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 아, 휘스턴 브릿지 원리에 의해서 영향 안 주는구나. 이것만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12번으로 넘어가 보죠. 12번입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회로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회로를 해석할 때는 이렇게 먼저 보죠. 다음 회로에서 절점 A와 B의 전압이 같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론 시간에 말씀드릴 때 전선은 우리가 항상 구부러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거 전선이죠. 잘 보면 이 친구를 쭉 끌어당겨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자 보십시오. 이게 처음에는 잘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바뀐다고요. 얘가 R1, R4 그 다음에 이 친구 R3, R2 R3, R2 내가 R3, R2 그 다음에 R1, R4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1과 4 사이에 있는 거죠. 1과 4 그래서 A 그 다음에 여기가 B 이 상태예요. 즉 요 사이에 전선을 이렇게 있다고 전선이 있다고 했을 때 전류가 안 흐르는 조건, 즉 전압이 같을 조건 물어보는 겁니다. 전압이 같아야 전류가 안 흐르죠. 그래서 요 사이 A, B 사이에 전압이 같을 조건 도대체 무엇이냐? 근데 일단 아니 왜 이렇게 회로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전선은 우리가 구부릴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전선이에요. 이거 전선이에요. 전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 이렇게 손 두 개를 하고 이 친구를 여기 놓고 쫙 잡아요. 이렇게 딱 잡아요. 그 다음에 이 친구 놓여있죠? 이 친구를 이렇게 안으로 미는 거예요. 그래서 쫙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모양이 돼요. 믿기 힘드시다고요? 자, 여기서 이 점 잘 보세요. 이게 이 점이에요. 지금 나왔죠? R1과 A 만나고 R4로 나갔죠? 나왔죠? R1 만나서 A 만나서 R4로 나갔죠? 그 다음에 오다가 R2 만나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R2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R2 쪽으로도 가고 전원 쪽으로도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도 R2 쪽으로도 가고 전원 쪽으로도 들어오죠. 이런 회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갔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쪽으로 쭉 간 거죠. 그럼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쭉 와요. 여기 점 아까 만났던 거 만났다? 그리고 쭉 들어왔다. 쭉 와요. 아까 점 만났던 거 만났다? 들어왔다. 그러면 R3, B, R2 여기 있네? 그럼 분명히도 R3, B, R2 점 R3, B, R2 점 만났어요. 그 다음에 이게 R4로도 가고 이게 전원으로도 가죠. 그쵸? R4로도 가고 전원으로도 가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이게 처음 보면 이걸 회로를 어떻게 뭐 접으라는 겁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 딱 잡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돌린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같을 조건 뭐예요? 만약에 여기 검력의 G가 있다고 했을 때 전류가 흐르지 않을 조건 대각선끼리의 곱이 같으면 된다면서요. 대각선끼리 곱이 같으면 된다. 그래서 R1, R2 이거 대각선이죠. R3, R4 R3, R4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휘트스톤 브릿지 회로였는데 저렇게 회로를 꼬아놓음으로써 상당히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시각적으로 어렵게 보이게 만들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를 좀 다 해봤어요. 오늘 첫 문제풀이였는데 좀 어떠셨나요? 좀 새롭죠? 이론과는 좀 다른 느낌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차근차근 개념을 이제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준비가 된 거고 준비가 된 상태로 기출문제 넘어가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원하는 패턴의 학습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함께 해보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